제가 학교에서요, 네. 스님께서 쓰신 새로운 100년이라는 책을 교재로 다른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의문이 생겼는데요. 네. 그 책에 대한 의문과 그리고 한 가지 사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네. 스님께 구하려고 합니다. 네. 네. 먼저 제 친구들의 질문인데요. 책에서는 스님께서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로요, 민족적인 역사의식과 경제적 요인을 드셨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학생 세대에게는 아무래도 현 세대에 비해서 역사의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예. 아무래도 그렇다 보면 학생 세대는 경제적인 요인을 좀 더 중심으로 통일을 생각하게 될 텐데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통일이 정말 통일의 의미가 있을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님께서 책에서 남남 갈등, 그러니 진보와 보수의 갈등을 해결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계에서 보수와 진보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오, 고등학교 2학년이 굉장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사회에서 자라다 보면 제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아니면 어떤 인간이 옳은지 그런 것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요. 어떤 것이 과연 옳은 인간이고 어떻게 자라야 바른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답을 스님께 청하고 싶습니다. 네. 네. 세 번째 게 제일 쉽네요. 세 번째 거 아까 얘기했죠. 네 가지 빼고는 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네 가지 빼고. 어떻게? 남을 해치지 말라, 손해 끼치지 말라, 괴롭히지 말라, 속이지 말라. 네 가지 빼고는 어떤 게 성공적이고, 어떤 게 바르고, 어떤 게 그르고, 어떤 게 실패다는 게 없습니다. 그냥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살면 돼요. 제가 지금 정신적으로 뭐랄까 인격적으로 성숙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요. 그럼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네 가지만 지키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나요? 인격적으로 성숙한 게 예. 없어요, 그런 인간이. 그럼 말이 있지. 네. 그냥 네 가지 남에게 피해가 안 주고 살면 아무 문제가 없고, 거기서 더 조금 그렇게 살다가 조금 더 잘 살아보겠다 그러면 네 가지를 추구하면 돼요.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낸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 괴로운 사람을 즐겁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그러니까 미니멈 남을 때리거나 죽이지 않는다. 해치지 않는다. 맥시멈 죽어가는 걸 살려준다. 미니멈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 맥시멈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미니멈 괴롭히지 않는다. 맥시멈 즐겁게 해준다. 미니멈 속이지 않는다. 맥시멈 진실을 알린다. 그러니까 요 밑으로는 내려가지 말면 마음대로 하시고, 더 발전하고 싶으면 그 위를 향해서 조금씩 나아가시면 돼요. 너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정해놓으면 이게 자율성이 없어져서 안 돼요. 그래서 이것저것 해보면서 자기가 조율해 나가면 돼요. 이 기타 줄도 처음부터 딱 어떻게 줄이 맞느냐가 아니라 대충 조절해 놓고 튕겨가면서 이렇게 또 조절해 가면서 이렇게 하듯이 인생도 아직 젊으니까 살아가면서 요것저것 조정하면 되니까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접근 안 해도 돼요. 네. 두 번째는 우리 사회에 보수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게 진짜 보수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현재 통상적으로 우리 사회에 보수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우리가 밥 못 먹을 때, 배고플 때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이렇게 해서 소위 산업화를 일군 사람들이고 그 후예들입니다. 이분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있었기에 그 은혜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밥만 아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밥 먹으면 된다. 뭐가 다른
이유가 맞느냐? 밥 먹게 해주는 게 어딘데? 이렇게 해서 그 밥 먹게 해주는 거는 잘했는데 그 해주기 위해서 좀 강압적이고 폭압적이고 그랬어요. 경제 문제는 해결했는데 인간이 권리 문제에 대해서 좀 억압적이었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어떻게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느냐, 사람이 자유롭게 살아야지,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어떻게 빵만 갖고 사느냐, 말씀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했더니 폭압적으로 대응을 했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거기에 싸웠어요. 그래서 투쟁의 성과로 오늘날 민주화를 달성했다. 이분들을 우리는 또는 그분들의 계승한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진보다 이렇게 불러요. 딱 맞는 건 아닌데 이쪽 있다 저쪽하고 저쪽 갔다 이쪽이다 했는데 이렇게 해서 큰 두 개의 세력이 우리 사회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늘 과거에 자신들의 성과를 가지고 우리가 큰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렇게 잘 살게 됐다 하는 것을 자랑 삼고, 한쪽은 그 폭압적인 데서 저항을 해서 뚫고 우리가 어떻게 이룩한 민주화인데 이렇게 서로 좀 대립적인 입장에 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는 다음 단계에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둘이 그저 손잡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사회가 다음 단계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성장, 밥은 먹고 살 수 있고 어느 정도의 민주화를 달성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이 행복한가?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지가 않다. 행복지수를 조사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배고플 때는 밥만 먹는 게 행복일지 몰라도 밥 먹고 살 때는 소위 절대적 빈곤은 해결됐지만 상대적 빈곤감이 인간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인 이 빈부 격차가 점점 벌어짐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 심리적인 고통, 경제적인 압박, 불안 이런 걸 많이 겪어요. 돈이 한쪽에 너무 치우쳐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좀 분산이 돼서 이 차이를 좀 좁혀줘야 돼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경제민주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니까 경쟁을 하는데 데 있어서 그 룰이 공정해야 되고 또 룰 관리를 공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이 룰이 불공정하고 룰 관리가 불공정하기 때문에 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첫째, 공정사회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리 공정해도 어린아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신체장애가 있다든지 병자라든지 이런 사람은 그 게임에서 참가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삶을 최저한도로 보장을 해줘야 된다. 소위 복지사회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공정과 복지가 이루어질 때 그래도 좀 더 행복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두 번째,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대통령 누구를 뽑는 권리는 현재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선거 때만 와서 그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지 선거 끝나면 우리가 맨날 고개를 숙여야 돼요. 그러니까 시민의 권리가 일상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그럼 이 시민의 권리가 생활 속에서 일상적으로 권리가 행사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권력이 지금 한쪽에 너무 집중되어 있어요. 이걸 분산시켜야 돼요. 권력이 너무 중앙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다시 내 삶의 현장으로 분산시켜서 내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시민의 권리가 행해지려면 지방 분권을 강화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는 아까 했는데 두 세력에 의한 양당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이 늘 국민을 대변한다 그래요. 근데 국민이라는 말만 똑같지 국민 속에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가진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자본, 노동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고 민주, 반민주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자 안에도 차이가 있고 자본가 안에도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이 계층이 굉장히 분화대가 다양해졌고 요구도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이 다양한 요구들을 대변하는 정당들이 출현해야 된다. 그래서 그 정당들이 자기 소속된 지지자의 의견을 일상적으로 수렴해 줘야 되고 그것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의회에 모여서 그것을 일상적으로 조율을 해야 돼요. 서로 다른 이해관계니까. 그래서 이 대의정치가 좀 더 그러니까 시민의 의견이 일상적으로 반영되는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도 있어야 되고 또 그들이 차이를 항상 조율하는 정치 행위가 대의정치 행위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매일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문제를 풀려면 이 다당제적인 요소를 갖춰야 된다. 이런 정치적인 어떤 변화가 있어야 우리들이 어떤 자유에 대한 것에 대한 기쁨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는 다 의회가 견해가 상충되는 것에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하나는 선이고 하나는 악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견해, 다양한 의견을 이렇게 통합해내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기고 지는 리더십이 아니고 나를 따르라는 리더십이 아니라 단결 투쟁을 주장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바로 다양한 의견, 서로 차이를 인정하고 그것을 조율하는 이것을 통합 리더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은 우리 국내의 다양한 이익집단 간의 이해를 조율할 뿐만 아니라 남북 간의 이해를 조율하고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미중 간의 이해도 조율해낼 수 있는 바로 통합의 리더십이 우리의 미래사회에 합당한 리더십이다. 이런 얘기고요. 1번이 뭐였어요? 너무 질문을 많이 해가지고. 1번은요, 예,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와 역사의식을 드셨는데, 그게 지금 역사의식이 네네네, 많이 알았습니다. 있어요. 네. 우리가 옛날에는 통일 안 하고도 우리가 이만큼 분단된 상태로 발전할 수 있었던 거는 세계가 미국 중심의 세계, 일극체제였어요. 근데 우리가 그 강대국인 미국에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하고 갈등을 일으키면서도 우리가 발전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 전개될 사회는 어떠냐? 미국에 대비한 중국이 급부상하고 있고 앞으로 미중의 G2시대, 양극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럴 때 남북이 대립하고 있으면 남한은 북한 때문에 미국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북한은 남한 때문에 중국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미중이 갈등을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우리는 미중의 하위 변수로서 남북도 갈등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러니 미래 우리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분단 상태로는 아무런 비전이 없고 희망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중 양극 체제에서 우리의 자주와 우리의 비전을 가지려면 신속하게 통일을 해야 된다. 통일된 한국은 오히려 미중의 세력 균형점을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익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평화를 가져올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역사적으로 통일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고요.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아주 고속 성장을 해오다가 그 다음에 저성장 국면에 지금 빠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체될 거고 다시 하강 국면으로 갈 거예요. 이거는 이미 미국이 가고 있고 일본이 가고 있고 우리도 그걸 따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갈 건데 우리가 여기서 누가 어떤 사람이 대통령하고 정치를 해도 이제는 고성장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 하면 다 거짓말이에요. 지난 정부가 매년 7% 성장해서 세계 4만 불 시대를 만들어서 세계 7위 대국이 되겠다 이렇게 선언전했는데 7%는 고사하고 3%도 지금 갈랑갈랑하고 4만 불은 고사하고 2만 불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2만 불에 턱걸이가 올라와 있고 7위는 고사하고 도로 떨어져가 14위로
미끄러졌어요. 그럼 이거는 현 집권층의 잘못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여기에 바로 우리의 한계, 우리의 성장이 이제 한계 국면에 이르렀다. 성장 동력이 다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극복할 수 없느냐? 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옛날같이 한번 고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딱 한 번 더 기회가 있는데 그게 뭐다? 통일을 통한 북한 개발. 북한 개발이라고 하는 특수가 우리를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은 비용 문제를 계산하면 안 된다. 오히려 설령 돈이 들더라도 그것은 투자 비용에 속하고 이것은 우리 나라가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절호의 기회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 문제는 매우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국가적 비전이 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서 우리 통일 한국뿐만 아니라 통일 한국이 중심이 된 동아시아 공동체를 만들게 되면 세계 문명의 중심이 19세기까지 유럽에 있다가 20세기에 돌아와서 미국으로 왔다가 21세기 후반기에 가면 아시아로 옮겨올 수 있다. 그러면 아시아의 시대가 열리고 아시아의 중심국이 누구냐? 한국이다. 이렇게 될 때 우리 한국이 소위 고구려 발해 멸망 이후 1000년 만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세계사에 기여할 수 있는 자주 국가로서 주변에 이익을 주는 그런 국가로서 태어나기 때문에 새로운 100년뿐만 아니라 1000년의 꿈을 실현하는 게 된다. 우리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